오늘이 벌써 이제 4회차인 스크립트 쓰기 부분입니다. 스크립트 쓰기 부분이 호기심에 기반을 둔 헤드라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판매 설정까지가 있는데, 제가 단 한 번에 제한 오토까지를 먼저 발표를 하고, 그 이어서 장희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파트 3 스크립트 쓰기. 모든 단계마다 설득의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전 리드 퍼널 스크립트. 리드 퍼널 스크립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호기심에 기반을 둔 헤드라인 스크립트가 있고요.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스크립트를 배워야 될 것인가, 또 공부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제 마케팅 설계자 부분에서 이 스크립트 부분들이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한두 번 봐가지고 내용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럼 이 스크립트를 갖고 어떻게 활용하지? 실질적인 어떤 내가 비즈니스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퍼널을 설계하다 보면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퍼널을 설계한 것과 그냥 설계한 것들은 나중에 어떤 성과를 나오는데 되게 큰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우리가 활용하는 목표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고객 참여를 끌어내는 거예요. 구매로 고객 참여를 끌어내는 부분에서 어떻게 고객들한테 제안을 하고 그 스토리를 풀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을 결국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런 스크립트는 반드시 스토리가 들어가는데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데 결국 관련성을 느끼게 하고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크립트 통해서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점, 고충들, 뭐 또 결핍 같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고요. 네 번째는 그런 거를 해결하는 설득 있는 가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전달을 설득력 있게 포함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혜택도 있고, 그죠? 할인도 있고, 추가 가치를 제공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행동 촉구를 하는 거죠. 명확하게 행동 촉구를 요청하는 거죠. 뭐 구매하기뿐만 아니라 구독하기 또는 아니면 뭐 추가 요청하기 같은 이런 행동을 촉구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스크립트의 성과라는 것, 퍼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에 이렇게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어, 이런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결국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이러한 목적으로 쓰는 거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부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치 사다리 부분입니다. 그죠? 첫 번째 스크립트는 바로 이 리드 퍼널에 해당되는 스크립트. 우리 리드 퍼널은 뭐라고 그랬죠? 고객의 리드를 생성하는 거라고 그랬죠. 무료로 고객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줘서 생성할 수 있는데, 그런 리드 퍼널을 생성할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스크립트를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도 잠깐 장희 대표님 말씀했지만 사실 지금 이제 마케팅 설계자 관련해서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강의의 가장 큰 초점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무료 강의를 하는 거는 정말 마케팅 설계자의 러셀 브랜슨의 마케팅 설계자, 또는 아니면 향후에 다음 달에 이어질 브랜드 설계자, 그 다음 달에 이어질 트래픽 설계자, 책에 충실해서 책의 내용을 제대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기반으로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초반, 그다음에 심화반, 그다음 실전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한 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실무에 적용을 하도록, 내 비즈니스 적용하도록 하는 실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걸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바로 중요한 우리 학습 목표라는 걸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기심에 기반한 헤드라인 스크립트는 결국은 이 스크립트라는 게 어디에 쓰이느냐? 여러분들 광고에도 쓰이고요. 광고를 쓸 때 헤드라인을 잡을 때도 헤드라인 스크립트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보통 우리가 랜딩 페이지 만들 때 도입부에 후크, 스토리 제안이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들어봤죠. 그죠? 그럴 때 후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헤드라인을 작성을 할 때 바로 이런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페이지, 물건을 실질적으로 세일즈하는 페이지에서도 헤드라인을 잡는 데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한 다음에 더 상향 제안을 할 때 또한 헤드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헤드라인 영역을, 스크립트를 누가 썼냐? 이거 러셀 브랜슨이 쓴 게 아니고요. 짐 에드워드라는 분이 쓰셔서, 이 짐 에드워드는 러셀 브랜슨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같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분인데, 바로 이런 카피라이팅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초반을 하게 되면 이 책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제공을 해드렸죠. 카피라이트 시크릿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제공을 해드렸던 책인데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헤드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거는 헤드라인을 상품을 사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후크 스토리 제안에서도 후크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죠? 판매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주목을 끄는 거고, 세 번 드래그 할 때 주목을 손가락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목적은 뭐다? 스토리를 읽게 만드는 게 우리 후크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후크의 목적 자체가 바로 이런 헤드라인 자체, 판매가 아니라 상품을 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드라인의 가장 큰 목적은 뭐다? 첫 번째,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스토리와 세일즈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셀기 카피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거. 바로 이런 거가 헤드라인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헤드라인은 뭐냐? 광고에서는 랜딩 페이지를 클릭하게 만드는 거고, 그죠? 또 랜딩 페이지에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이메일에서는 타이틀을 보고 바로 궁금증을 통해서 클릭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영상에서는 영상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문장에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좋은 헤드라인을 갖고 있는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형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은 고객이 진정으로 바라거나 혹은 진정으로 피하고 싶은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인데 뭐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내용들을 책에 있는 걸 활용해서 내가 의문형 헤드라인을 작성할 때 이걸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항목에 여기 내용들을 집어넣으면은 바로 요런 의문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스크립트 구조입니다. 스크립트 구조는 바로 금강 안에서 번쩍이는 성광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일즈 퍼널에서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는 어, 미리 만들어둔 스크립트를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배우는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템플릿화된 스크립트를 저희가 잘 활용하기 위한 것들이죠. 이걸 처음부터 내가 뭔가 설계해서 만들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검증된 스크립트를 잘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템플릿 스크립트를 모범 삼아서 모델링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빨리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 것, 헤드라인이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 고객의 욕구, 고객의 결핍, 고충, 미충족된 욕구, 그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 헤드라인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뜨거운 방문자를 위한 헤드라인. 우리가 방문자의 세 가지 유형을 지난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죠? 뜨거운 방문자, 그 다음에 따뜻한 방문자, 차가운 방문자가 우리가 트래픽이 발생될 때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형별로 헤드라인은 달라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뜨거운 방문자는 뭡니까? 이미 자기가 뭐가 필요한 거,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알고 있고요. 그 솔루션에 관련된 제품을 알고 있고요. 회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방문자에 대해서는 당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다? 그런 뜨거운 방문자를 위한 헤드라인은 뭐다? 회사 이름과 제품을 언급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언급을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템플릿을 갖고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퍼널 마케팅은 당신에게 퀀텀 수익을 안겨주는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헤드라인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서비스나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넣어서 바로 카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 즉, 헤드라인 카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따뜻한 방문자는 뭐다? 따뜻한 방문자는 자기가 뭔가 문제를 알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 또는 회사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걸 우리는 따뜻한 방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이 어딘가 있다는 걸 알지만 아직 당신의 제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런 데는 어떻게 된다? 헤드라인에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당신 같은 이런 어떤 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는 그죠? 바로 6개월 내에 그죠? 수익을 배로 더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터널 마케팅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걸로 만약에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걸 갖고 나름대로 내 비즈니스 서비스 고객한테 제안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용을 넣게 되면 바로 그대로 하나 헤드라인이 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차관만 문제를 헤드라인. 차관만 문제는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 있는 사실조차 잘 알고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고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막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들에게는 뭐냐면 문제를 이용해서 마음을 사로잡는 헤드라인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은, 그죠? 뭐에 대해서 웃을 수도 있다. 수익에 대해서도 웃을 수 있다. 그죠? 매출에 대해서 웃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뭐 카피라이팅을 이렇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카피라이팅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0명이면 99명이 결국 헤드라인에서 구매 대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 유발 헤드라인은 어떤 커다란 보상을 제공해 주는데, 주목해야 될 세 가지 부분들은 뭐다? 그들이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욕구, 그죠?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 회피하고 싶거나 없애고 싶은 끈질기는 이런 고통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상해 주냐라는 것들이 바로 헤드라인이 호기심을 유발하는 헤드라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을 아까도 앞에서는 뭐 나온 이야기에 다시 정리된 이야기지만, 결국 헤드라인은 쓸 때 경청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지갑을 열 사람이 결국 의견을 경청하는 것. 그죠?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갑을 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거를 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